立教경제 붙고 개요 경제랑 법 붙고 지난 추석에 히토츠바시 대학 시험 보러 갔다 왔습니다. 수험 공부는 노력하면 보상받는 점이 진짜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 내용은 일본국 헌법의 인권 보장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시험의 단골 문제니까 꼭 숙지하고 시험 보러 갑시다. 내용이 진짜 많은데 이게 다 나오니까 이번 영상은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일본국 헌법은 인권 보장을 하지만 이 인권은 무제약이 아니라 공공의 복지에 의해서 제약된다. 공공의 복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유국가적 공공의 복지는 인권 상호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원리이다. 예를 들어서 나에겐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은 친구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충돌합니다. 이와 같이 서로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인권을 제약하는 것이 자유국가적 공공의 복지입니다. 두 번째 공공의 복지는 사회권 실현을 위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특별히 제약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말에 대형 마트를 가면 가는 날마다 마트가 쉬는 날인데, 이것은 주변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참 많은데 일단 잘 따라오세요. 일본국 헌법은 평화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그리고 새로운 인권을 보장합니다. 우선 자유권. 자유권은 크게 몸, 마음, 돈의 세 가지의 측면에서부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신체의 자유. 첫 번째, 노예적 구속, 구역으로부터의 자유. 노예적 구속은 용서받지 않는다. 두 번째, 법정 수속의 보장. 사람은 법률이 제정한 수속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나 처벌받지 않는다. 세 번째, 영장주의. 영장이 없으면 체포되지 않는다. 또 영장이 없으면 주택 침입, 수색,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않는다. 네 번째, 고문. 잔혹한 형벌의 금지. 고문과 잔혹한 형벌은 금지된다. 단 이제 일본에서는 사형이 이제 잔혹한 형벌이 아니라고 판결이 내려졌고, 현재 일본은 사형 집행국이며 매년 많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다섯 번째, 형사 피고인의 권리.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 의뢰 등을 규정하였다. 돈이 없어서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못하면 세금으로 변호사를 붙여준다. 여섯 번째, 묵비권. 자백의 증거 능력. 묵비권을 보장하며 자백의 증거 능력을 약화했다. 일곱 번째, 소급 처벌의 금지. 행위의 후에 법률을 만들어서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책을 찢어버렸다고 가정하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는데, 이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처벌하기 위해서 새롭게 책 훼손법을 만들어도 나는 이제 소급 처벌의 금지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는다. 여덟 번째, 일사부재리. 이미 무죄 판결이 난 내용을 재심리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로 이중처벌의 금지. 한 개의 행위를 전과는 다른 이유로 또 처벌할 수 없다. 이제 정신의 자유로 넘어갑시다. 이제 내용이 좀 많다 보니 시험에 나오는 것만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의 자유. 내 사고를 외부에 발표할 자유이다. 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검열은 금지되어 있다. 두 번째, 학문의 자유. 내가 공산주의 사상을 배우던 뭘 배우던 자유이다. 대학의 자치가 포함된다. 다음으로 경제의 자유. 첫 번째, 주거,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어디를 살던 뭘 하며 먹고 살던 자유이다. 외국 이주, 국적 이탈의 자유도 명기되어 있다. 두 번째, 재산권. 사유재산을 보장한다. 다음으로 이제 평등권에 대한 건데, 첫 번째로 이제 법의 아래의 평등. 인종, 성별,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 두 번째, 양성의 본질적 평등. 남녀는 평등하다.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만 근거해 성립한다. 세 번째, 선거권의 평등. 18세 이상의 성년에 의한 보통선거를 규정한다. 1인 한 표뿐만 아니라 한 표의 가치가 평등한 것도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한 표의 가치란, 이제 예를 들면 10명이 살고 있는 A마을이 있고 100명이 살고 있는 B마을이 있다고 하자. 각 마을은 한 명의 대표를 뽑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A마을의 주민의 한 표의 가치는 B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표의 가치의 10배가 된다. 정부는 한 표의 가치가 평등하도록 잘 규정해야 된다. 이제 사회권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사회권의 핵심인 생존권. 헌법 제2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며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유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존권을 보장한다. 두 번째, 교육받을 권리. 인간답게 살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때문에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 교육이 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본과 한국은 중학교 때까지 의무교육이다. 세 번째, 근로권.
인간답게 살려면 일해서 돈을 벌고 자기 실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국가는 사람들이 근로의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실업 대책 등의 책임을 진다. 네 번째, 노동 3권. 노동 조약의 개선을 위해 노조를 만들 단결권, 노조를 통해 사용자와 교섭할 단체 교섭권, 파업을 할 단체 행동권이 보장된다. 이 세 권리를 노동 3권이라 부른다. 다음으로 참정권.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에 참가할 권리이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다. 직접 민주제적인 참정권으로서 최고재판관의 국민심사, 지방특별법의 주민투표, 헌법 개정의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거의 다 왔어요. 멘탈 잡아요. 자, 이제 청구권. 첫 번째, 청원권. 국민이 희망을 신청할 권리이다. 우리나라도 요즘 국민청원 정말 활발하죠. 두 번째, 형사보상 청구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뒤 무죄임이 밝혀지면 국가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국가배상 청구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이제 중요한 인권은 다 끝났는데요. 하지만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미처 상정하지 못했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인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인권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고 가세요. 첫 번째, 알 권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이다. 표현의 자유를 받는 입장에서부터 파악하는 권리이다. 예전에는 내가 알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였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정보의 개시를 요구하는 권리라는 성격을 띠기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방위, 외교 등 정말 중요한 그런 문서를 뺀 행정문서의 정보가 게시되도록 되었다. 두 번째, 액세스권. 매스컴에 접근할 권리이다. 세 번째, 프라이버시권. 과거에는 내 생활이 공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소극적인 권리였지만 오늘날에는 자신에 대한 정보는 자신이 관리한다는 적극적인 측면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제 친구 사이 등 개인 간에도 주장할 수 있다. 세 번째, 환경권. 양호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 애세스먼트법, 환경영향평가법이 성립했다. 시험에 자주 환경 애세스먼트법과 액세스권을 헷갈리게 되는데 잘 이해하도록 하자. 감사합니다.